5,000피 돌파입니다.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전략은 어디 있을까요? 그 이기는 전략 함께합니다. 김지혁 유진투자증권 WM센터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객장 출근했다 오셨어요? 예, 출근했다 왔습니다. 분위기 어때요? 일단은 5천이라는 숫자를 정말 눈으로 보다 보니까 굉장히 고객분들도 좀 신나하시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정말 이 5천 이상의 어떤 랠리를 좀 더 펼칠 수 있지 않는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들 웃고 계세요? 예, 엄청 웃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웃으셨으면 합니다. 객장에 지금 보면 은행 예금이 거의 뭐 대기자금 91조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이게 다 시장에 흡수 안 됐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아요. PB님께 5,000피 달성이 됐으니까 5천만 원 갖고 와서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신규 고객들이 오면 답 어떻게 주시겠어요? 사실 조금은 지금은 주식을 조금 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높지만. 왜냐하면 5천이라는 숫자가 부담은 되는 숫자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이렇게 빨리 들어왔었던 어떤 배경에 있게 되면 결국 지금 한국에 있는 산업 전체에서 이 반도체를 필두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전력 뭐 이런 이제 인프라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5천만 원을 가지고 온다 하시면 반도체에 한 50% 비중을 두고요. 그리고 25%씩 이 지금 모빌리티 쪽 그리고 로봇 쪽 이렇게 같이 묶어서 드리고 나머지 25%는 전력기기 쪽으로 좀 제한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크게 담는 이 반도체와 모빌리티 안에는 뭐 자동차와 로봇 다 포함이 될 텐데 이 두 섹터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럼 지수 상단이 어디까지 보시길래 이 두 섹터 집중 전략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사실 뭐 이렇게 지수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5천이라는 숫자를 이미 달성한 상태에서는 지금 뭐 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목표치로 보게 되면 뭐 5,800에서 6,200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5천 후반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이 반도체에 대한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 기반의 베이스로 올라간다라는 점들이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훈풍이 계속 돌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그럼 아까 50%를 담으면 어느 종목들 위주로 보세요? 일단은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필두로 둬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1월 29일에 이제 실적이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두 회사 합쳐서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200조 원이 넘는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그런 PER을 이제 만약에 마이크론에 대한 PER을 조금 더 도입을 하게 되면 충분히 지금 시총보다는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이제 후공정 업체들 그리고 뭐 최근에 제가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전력 반도체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요? 어떤 종목이요? 사실 전력 반도체라고 보게 되면 저는 최근에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얘기 계속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력 반도체라는 게 결국 이제 교류에서 직류에서 교류로 바꾸는 이 작업인데 결국 전력을 효율화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이 너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뭐 지금 데이터 센터의 병목이 있었고 지금 전력에 대한 병목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결국 전력 반도체에 대한 병목이 이제 있을 거라고 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최근에 DB하이텍의 상승이 그런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한 그 어떤 긍정적인 전망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다. 기존에 주신 두산 테스나는 아직 신고가를 돌파하진 못했는데 오늘 두산도 잘 가고 테스나도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닉스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 소부장을 봐도 되는 건가요? 예, 당연히 소부장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다만 그 비중의 이제 어떤 경중의 차이는 결국에는 당연히 대형주 위주로는 지금 대형주가 가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어떤 한 50%에서 60%의 비중을 담고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부장을 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정리를 하고 아까 이야기하신 모빌리티로 가볼게요. 반도체는 실적이 찍히고 이렇게 넘버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그런데 현대차 사실 꿈을 먹고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평가 영역이었지만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PR 12배면 이제 레거시 자동차에서는 거의 상단까지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봇 꿈을 안으면 뭐 퍼빌륜 더 줄 수 있을 텐데
로봇으로 지금 밸류에이션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현대차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이 레거시에 대한 자동차 업체보다는 확실히 지금의 주가의 상승은 확실히 어떤 로봇에 대한 파운드리 업체로 지금 저는 좀 인식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있는 이 아틀라스에 대한 시연이 그 기술력이 이미 시장에는 보여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 이 휴머노이드를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라고 치면 이제 테슬라가 연상이 될 텐데, 물론 테슬라만큼의 PER을 도입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대비 PER 12배라는 거는 여전히 싼 숫자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현대차 같은 경우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로봇의 경우에는, 아틀라스 경우에는 가상훈련에서 이제 실전 데이터, 그리고 이제 모델 재학습이라는 이 순환 구조를 지금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이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충분히 로봇을 만들어 달라라는 파운드리 업체로 성장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59만 원이 고점을 찍고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여기서 크게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음봉 나오고 조정받게 되면 사야 돼요? 사실 당연히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포트에 담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받으면 예. 사실 조정을 받아야 사실 더 올라가는 게 사실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초부터 랠리를 크게 펼쳐왔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조정은 뭐 한 20%에서 30% 조정은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고, 그런 조정을 예측을 하고 이 저가 매수로 이제 계속적으로 진입을 하는 게, 포트에 계속 진입을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보세요? 사실 뭐 이게 제가 얼마까지라고는 예측은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충분히 지금 12배, PER 12배보다는 한 15배, 아니 20배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빌리티 안에서의 탑픽은 현대차고요. 네, 현대차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있어서 액추에이터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뭐 HL 만도를 필두로 해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액추에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전력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결국 변압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모습을 띠고 있는데, 네. 사실 변압기도 한 3, 4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이게 뭐 마진도 많이 안 나오는 어떤 분위기라고 보시게 되면, 근데 지금은 뭐 변압기를 웃돈을 주고서라도 지금 사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률이 거의 20%도 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액추에이터도 사실 그 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이렇게 부품주로 지금 판단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아무래도 그런 변압기와 같이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빌리티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휴머노이드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전략이네요. 현대차와 액추에이터 기업 기억해 주시고요. 방산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간밤에 일단 트럼프 말 이 악재가 조금은 수그러들면서 기술주는 잘 달렸고, 방산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을 놓고 본다면 뭐 그린란드와 관련된 악재가 추가로 등장하지 않아서인지 5일선을 살짝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이 추세는 계속 간다고 보세요? 사실 방산주라는 거는 어떤 뭐 이벤트적인 것도 있긴 있지만, 결국 지금 트럼프가 어제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한 걸 들어보면 결국 우리의 안보를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북극 항로뿐만 아니라 이 북극을 지켜야만 이 골든돔의 어떤 이 프로젝트의 중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이 그린란드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 리스크는 어떤 리스크라기보다는 어떤 중요한 요충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2월 달에 지금 뉴 스타트 조약이라는 핵무기 감축 조약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는 결국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의 어떤 이 패권 싸움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이 골든돔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골든돔에 있어서 당연히 방산주는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산을 봐요? 아니면 기존부터 그 골든돔 이야기하실 때 상반기에 아마 우주 관련 종목들이 골든돔과 함께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하셨는데, 우주로 비중 실어서 봐야 돼요? 우주도 당연히 일부분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조금 지금 지켜보는 거는 어쨌거나 이 공장에 대한 자동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진지 구축을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람의
하는 게 아니라 AI와 로봇이 돌아가는 이 상황이 이제 펼쳐질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공정 자동화 기업들을 조금 보고 있고요. 뭐 네. 일례 기업을 보게 되면 LS 트라이오틱 같은 기업 그리고 아니면 뭐 현대 무벡스 같은 이런 이 자동화되는 기업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김지혁 PB님의 큰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LST라이오텍 오늘 관심주로 주셨습니다. 앞서 나눈 로봇과 방산, 우주까지 연계된 수혜주.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주가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선 트라이오텍은 조금 이 지지부진한 모습들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그린란드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결국 북극 항로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북극 항로를 짓게 되면 이 항만에 대한 AI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12월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북극 항로를 얘기하면서 결국 AI와 무인화가 되는 함정을 이제 구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이 공장 자동화를 갖춰야 되는 이 필요가 있고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LS 트라이오텍이 조금 이제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보세요? 사실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보다는 충분히 한 10에서 15%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퍼즐 LS 트라이오텍까지 함께했습니다. 김지혁 유진투자증권 WM센터 PB와 함께했고요. 같이 물러갑니다. 오늘 성공적인 전략 이어가세요. 고맙습니다.